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FC 팩트체크입니다. 오늘은 총신대 법인이사장 발언을 우려한다는 주제로 팩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 11일 총신대 법인이사장이 선출됐습니다. 김기철 이사 8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장창수 이사가 6표를 얻었습니다. 김기철 이사장에게 여러 이 발언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전화했는데 전화가 통화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변에 있는 이사들로부터 사실을 확인한 후에 오늘 발언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요. 발언 하나는 사퇴 불가합니다. 사퇴 불가 선언한 것, 투표 직전에. 두 번째는 투표를 마치고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사법에 의해서 총신대 운영한다. 8명의 이사가 총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사법에 의해서 총회와 관계없이 학교를 경영하겠다는 취지로 다른 이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발언에 대해서 오늘 팩트를 체크해 보겠는데요. 오늘은 이 1번 사퇴 불가론을 발언한 이 발언에 대해서 그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요. 김기철 이사가 투표 직전에 사퇴 불가를 선언하면서 나를 후보로 추천한 분의 의사가 아니면 나는 사퇴 불가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퇴 불가의 선언에는 김기철 이사 자신의 의지는 아닙니다. 의지는 아니에요. 후보 출마한 것도 자신의 의지가 아니고 후보를 사퇴한 것도 자신의 의지가 아니에요. 누가 후보를 추천했냐? 송태근 이사가 추천했습니다. 송태근 이사는 김기철 이사를 후보로 추천한 후에 아주 변화무쌍한 입장을 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1차 이사회가 끝나고 김기철 이사에 대해서 안 된다, 불가. 그 다음에 소총회장 안 된다. 그래서 측근 이사와 함께 이규원 이사로 가자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타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규원 이사 안 된다는 개인 의견을 받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의사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강재식 이사 안 된다, 김기철 안 된다, 소강석 총회장 안 된다, 강재식 안 된다, 이규원은 된다. 그 다음에 투표 직전에 하루 이틀 전후에서 김기철로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총회장으로서 이사 자격으로 참석한 소강석 목사님 총회 입장과 교단의 분위기, 총회 정서를 설명하면서 내가 후보를 사퇴할 테니 두 후보 사퇴합시다 했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김기철 이사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출마를 했는데 송태근 이사가 된다고 그랬다, 안 된다고 그랬다, 다시 된다 그러면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총회적인 분위기, 총회 정서, 총회 입장을 언급하면서 간곡한 부탁으로 우리 다 함께 사퇴하자 해도 침묵했다고 합니다. 다만 김기철 이사가 사퇴 불가한다고 말하면서 나를 후보로 추천한 분의 의견이 아니면 사퇴 불가하다,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두 분은 어떻습니까? 김기철 이사, 송태근 이사는 교경협 소속 이사입니다. 교경협 전체가 이런 결정을 했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 8표를 이제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그러면 너무너무 황당하고 놀라운 기절초풍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분석하고자 합니다. 자, 분석해 봅시다.
총회장 자리를 이식했고 장창수 유명렬 이사를 추천한 다음에 유명렬 이사 포기하고 강재식 이사도 포기를 했습니다. 두 분이 투표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김기철 이사의 8표 향방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김기철 이사를 지지한 이사로 추정되는데 교경 소속이 3표가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3표는 자 김기철, 송태근, 그 다음에 이규현 3표가 모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친교계 여기는 2표. 자 화정부, 그 다음에 이광우 이렇게 분류되어져요. 이게 5표입니다. 사실상 교경을 지지하고 정확하게 지지한 표는 5표예요. 교경 소속 이사란 말이죠. 교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경 소속 이사가 이사장으로 출마를 했고 이 출마한 김기철 이사를 추천을 해서 된다고 그랬다 안 된다고 그랬다 된다고 그런 이사가 송태근 이사고 교경협 소속이고 나머지는 송태근 이사는 총회장은 절대 안 된다. 강제시도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다 사퇴하자. 그것도 안 된다. 이래서 결국은 5표를 가지고 당선을 8표를 만들었는데 3표의 한방입니다. 3표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걸 분석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성 이사가 3표. 이 3표 중에 3표가 다 갔거나 그러면 8표죠. 아니면 2표가 가고 2표. 그리고 장로 이사가 2명인데 장로 이사 중에 한 분은 총회 쪽으로 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한 분은 교경 소속으로 갔든지 총회 소속으로 갔든지 여성 이사가 최소한 2표는 교경으로 갔다. 아니면 3표가 다 갔든지 장로가 1표 갔든지 해서 결국은 이사장의 8표를 얻어서 당선이 된 겁니다. 자, 총회 측은요. 총회 측은 6표에다가 총회장까지 포함하면 7표입니다. 소위 교경은 5표입니다. 근데 중간에 여성 이사들 2명 내지 3명, 장로 1명 정도로 추정해서 8표가 됐어요. 이사장에 당선될 수 없는 표입니다. 사실은. 여성 이사들이 아니면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성 이사들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요, 여성 이사. 여성 이사 개인 3분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성 이사 중에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학장으로 봉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1억을 며칠 전에 기부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1억 5천을 기부할 정도로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우리 총회적인 차원에서 평가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요. 여성 이사는 정관에 위반된 이사입니다. 총신대 정관. 정관에는 계획주의 신앙에 투철한 목사와 장로 이것이 우리 정관에 명시된 규정입니다. 이사를 뽑을 때는 반드시 정관에 의해서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성비율에 의해서 임시 이사 체제가 끝난 후에 3분을 파송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법적 다툼이 있는 소재입니다. 우리 정관대로 하지 않은 모든 이사 선정은 정관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성 이사는 자격이 없는데 총의적으로 볼 때 들어왔습니다. 이건 법적 다툼이 있는 사안이에요. 중요해요.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총영법을 위반한 겁니다. 총영법에 목사, 장로 아직 여성 이사, 여성 안 됩니다.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관을 위반하고 이거 법적 다툼이 있다 해도 헌법을 위반할 때는 우리 총회적으로 있을 수 없는 노릇이죠. 그 다음에 3번째 이 여성 이사들이 오게 된 것은 임시 이사 체제 결실. 자, 임시 이사 체제가 나온 기형적인 현상입니다. 여성 이사들은 개인적으로 훌륭하지만 총회적으로 볼 때는 기형, 잘못된 받아들일 수 없는 헌법을 훼손하고
정말을 위반한 이사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임시이사 체제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여성이사 세표와 관련해서 임시이사요 체제. 임시이사 체제 어땠습니까? 첫째는 총신대학교 총장, 보직 교수, 임시이사 체제 허점을 이용해서 총신대 규정을 마구 뜯어고쳤습니다. 직원 채용 규정도 뜯어고쳐서 노조니 기장이니 감리교니 누구든지 진례교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에는 총회 산하 세리교인 이상인데 이제는 기독교인 중에 세리교인 이상 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총회 상의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MDB 30명을 줄일 때 총회 상의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회 정체성에 관련된 교수 사상을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점점 총회와 멀어져가는 규정을 마구 고쳤습니다. 임시사들이 내막을 모르니까 임의로 그렇게 그냥 고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시사가 종결된 무렵에 총장과 교수협의회 이 소속 교수들이 임시사 체제가 종결되고 정의사 후보를 추천할 때 정말 황당한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자, 정치 개입. 제가 수없이 언급을 했죠. 총장의 정치 개입 중단하라. 교섭의 정치 개입 중단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의사를 뽑을 때, 자, 전현직 이사 안 된다. 전현직 임원 안 된다. 그리고 성명서 붙이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 진정서를 했다는 의혹들이 많습니다. 성명서, 진정서. 그래서 총회 정치를 완전히 뒤바꿔놓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런 현상과 함께 총장이 후보를 추천할 때, 세 번째 후보 추천할 때, 자, 지우고 넘어갑시다. 후보 추천할 때 정의사 후보요. 이게 평의회에서 추천한 이사들을 총장이 다 조정해버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총장 다 자신이 셀프 추천을 받았어요. 그 총장이 추천받을 때 추천을 누가 했느냐? 동의를 복지학과 교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청을 교계개혁 소속 목사인 대학 총동창회장 박성규 목사님이 있습니다. 자, 교계개혁에 소속한 목사, 평의회를 조정한 총장, 그리고 총동창회장이 이 상황을 거의 직간접적으로 증언했다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요. 결국 총장이 엄청난 정치를 했다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평의회에서 자신도 추천을 받고 교계개혁 중심의 이사를 대거 추천했습니다. 그 결과,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사분위에서 후보가 결정될 때 쪽집게처럼 교계개혁 대거 친교계획까지 합하면 7명 내지 8명이 추천되고 말았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총회 인사들 다 추천되지 못했어요. 자, 그렇게 됐죠. 이런 상황에 임시이사는 어디서 왔느냐? 임시이사는 그 다음에 볼게 총신사태. 총신사태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신사태가 낳은 기업화적인 체제가 임시이사 체제죠. 총신사태 때 이제 이번에 8표 중에 3표 여성이사하고 2표를 모은 송태근 이사, 김기철 이사장의 동향을 보면 교계개혁과 총신사태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박성규 목사님이 대학 총동창회장으로서 총회 인사로 파송이 돼야 할 정의사 후보를 총장을 추천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제청을 했다 이 말이죠. 자, 봅시다. 자, 총신사태. 첫째는 총형법 위반입니다. 뭐가 위반이냐?
총신사태 때 국가 권력을 의지한 것은 정의헌법 1장 2조 2항에 명백하게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않는다 규정됐는데,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면서 임시사 체제를 요구했잖아요. 성명서 발표했잖아요. 일부 이사들이. 총신 가서 임시사 체제를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헌법 위반은 거 아니에요? 임시사 체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임시사가 왔을 때 총회적으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말 숨어가지고 눈만 끔벅끔벅 쳐다보며 이사들이 하는 대로 총신대학 총장 교수들이 마음대로 규정을 고쳐버려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임시사 체제 안에서 그냥 숨어버렸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헌법을 위반하면서 헌법을 해설해서 총회를 행총의 행위죠. 말하자면 임시사 파송을 주장한 사람들은. 근데 교계에 속한 목사들이 임시사 체제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가 권력을 구체적으로 의지한 국회의원 손모 의원을 모 목사가 추천하고 또 그 줄로 의해서 들어왔다고 손 의원이 직접 페이스북에 증언을 한 바가 있어요. 국가 권력. 이것은요, 개혁신학의 입장에 확연히 위반된 사항이죠. 국가 권력 의지한 게 뭐냐? 하나님보다 국가 권력 의지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국가 권력 의지했다.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교경에 속한 목사들의 영성이라면 총신 사태가 나든 데모를 하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총회를 살려달라고 얘기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시에 총회장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정재훈 목사님께. 총회장님, 지금 총신에 와가지고 머리를 깎고 총신을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텐트 치고 거기서 주무셔 보십시오. 단번에 해결될 겁니다. 이렇게 강곡하게 탄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안 들으셨어요. 자, 교경협의 맑은 영성이라는, 교경협의 깨끗한 영성이라는, 교회의 갱신을 원하는 영성이라는 그런 식으로 임시사 체제가 올라갈 때 안 된다. 국가 권력에 맡길 수 없다. 세상 권력을 의지할 수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고 나서야 되잖아요. 근데 와서 마이크 잡고 외치는 목사가 누굽니까? 그리고 세 번째. 자, 봅시다. 세 번째요. 국가 권력을 의지해서 갱신을 위반했죠? 세 번째. 데모 자금요. 데모 자금을 지원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였어. 왜? 데모는 불법을 행한 거예요. 이 불법이요. 컨테이너를 갖다가 강의실을 막고 전산망 긁고 에베시를 막고 이 에베시를 막는 이런 모든 행위까지 교경에 속한 목사들이 재정을 지원해가지고 이런 불법 데모를 주도했습니다. 불법 데모를 이끌어갔어요. 당시에요.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당시에 돈을 지원했던 이사들의 리스트가 모 목사에게 있습니다. 왜? 학생들이 당시에 데모하다가 통장에 넣을 구자가 없으니까 데모한 학생들이 그 통장을 받았는데 그 통장을 지금 모 목사가 가지고 있어요. 이거 공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건덕상 이거 다물고 있습니다. 근데 교경협 소속 이사들이 여기 돈 대면서 불법 데모했습니다. 총회의 역사상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헌법을 위반한 거죠. 국가 권력을 지나치게 의지하면서 개혁신학을 훼손한 거죠. 데모자금을 지원하면서 불법에 동조한 거죠. 자, 다시 봅시다. 네 번째 한번 봅시다. 교경협에 속한 이사들 한번 보십시다. 과거에 백박허 허알민 목사가 총회를 장악해서 온 총회를 휘저을 때 교경협에 속한 이사 양문교회 서울 강남로의 이영식 목사가 마지막 연구 퇴출할 때 발언을 저하고 정말 우정을 형제와 같은 우정을 지금까지 나눠와서 저 얘기를 듣고 저의 부탁으로 발언을 1차로 해가지고 결국 연구 퇴출했습니다. 교경협에 속한 목사 중에 이영식 목사 외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 숨어서 벌벌 떨고 강단에 엎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히려 백남선 목사,
박무영 목사, 하한민 목사 뒤에서 손잡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뿐만 아닙니다. 교경협이요. 당시에 자 보십시다. 부채총회 때 어땠습니까? 총신대학교 150억의 탐나대학 하려고 다 이사해서 정했는데 이걸 반대한 분들이 누굽니까? 그래서 지금 1000억이랍니다. 자, 그 역사를 정합시다. 가장 가까운 역사 돌아봅시다. 어차피 말은 나온 김에 허한민, 허사단을 사실상 묵인하고 불법을 묵인했잖아요. 교경협에 속한 모든 목사들 말 한마디 못했잖아요. 나는 이분들의 백박어에 대해서 150번 글을 썼습니다. 저한테 얼마나 많은 비난했습니까? 목사 면직 받으면서까지, 총회 출입 금지 2년 당하면서까지 150번의 글을 쓰면서 싸우는 사이에 교경협에 속한 목사들 뭐 했습니까? 정말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와서 이사장 되겠다고 추천하고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뭐 신문에 나왔어요. 특정 집단을 몰아내고 이제는 특정 집단이 다시 장하겠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특정 집단을 몰아내고 총장과 교수들이 정치적으로 대모를 주도하고 이래서 총신이 이미 장악한 가운데 있어요. 거기에 사실상은 교수와 총장이 이용하려고 교경협을 그토록 원하고 사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총회헌법을 위반했죠. 하나님보다 국가 권력을 더 의지했죠. 개혁신학을 위반했죠. 데모자금을 지원해가지고 윤리 도덕적으로 학생들을 버려놨죠. 그리고 과거에 백박어 정신사태를 일으켰던 장본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이제 임시사 체제가 끝나니까 거기 들어가서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된다 이래가지고 교권 장악 아닙니까 이게? 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이 3표나 2표를 의지하고 이사장에 당선되려고 하는 거 저는 묻습니다. 목사의 자존심 없습니까? 교경협 소속 목사님들, 김기철 목사님, 송태근 목사님, 이기훈 목사님, 이광호 목사님, 화정모 목사님, 목사의 양심 없습니까? 목사로서 자존심 없습니까? 교경법에 없는 여성 의사들 표를 모아가지고 이사장 되겠다고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교경 전체가 아닙니다. 교경에 속한 목사들 썩은 영성이라, 인본주의 영성이다, 세속주의 정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셨잖아요. 자, 이래서 여성이사 2표 내지 3표를 얻어가지고 이사장이 됐는데 자신의 입으로 실토를 한 거예요. 이사장은 송태근 목사가 추천했는데 송태근 목사는 끝까지 지지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총신대 장학요. 보세요. 과거에 허한민 세력 때 송태근 목사님 총신사태 일어났을 때 뭘 어떻게 했는지 나는 이 통장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다 있으니까 언젠가는 공개되겠죠.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이 돈을 지원할 때 목사님들이 개인 돈을 지원했는지 교회 당의 결의를 거쳤는지 이걸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이 통장을 까야 됩니다. 정말 까야 돼요. 그래서 당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교회의 돈을 지원했다. 불법 데모자금을 지원했다. 이건 배임 횡령죄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사 3표를 모아가지고 이사장이 됐다. 양반한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총회장은 안 된다. 그렇게 강공하고 당부했는데 이거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정말 발언이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총회적인 자존심 부끄럽지 않습니까? 총회 헌법에 없는 여성 이사들 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옥하는 목사님의 대를 이은 깨끗한 영성이라면 한국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갱신시키고 총회를 개혁하고 총신대를 바로 섬기려고 하면 우리가 잘못해서 임시사 체제가 왔습니다. 우리가 불법 데모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총회 헌법을 훼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정말이 없는 이사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라고. 그리고 총회장과 이사들이
한 몸이 돼가지고 여성이사 빼고 12명이 하나 돼가지고 회의하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총회장 뜻을 따라서 총회 정서를 따라서 하나 돼가지고 총회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진정으로 성명서 발표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정말 이게 불법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런 영성이 진정한 영성이고 이런 영적인 흐름이 다 보이고 대응께 한다고 폼 잡고 이사장은 누가 해고 이사장은 누가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사퇴해야 됩니다. 이사장 사퇴해야 돼요. 해총회 행위했잖아요. 불법에 했잖아요. 여성이사 이 표 구걸했잖아요. 직접 했는지는 안 봤지만 이사들 그래서 모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여인 천하가 됐다. 총회가 총신이 여인 2표 3표에 의해서 향만이 달라졌으니 이사장 사퇴해야 됩니다. 이사 저는 교계 소속 그리고 다 사퇴해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심각한 발언입니다. 총신되는 사학법에 의해서 운영하겠다. 이거 심각한 문제고 이제 본격적인 총회와 총신의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는 묘수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합해가지고 지금까지 100여 년간 총회를 지켜왔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근데 어떻게 교계의 모 인사가 말했어요. 패거리 정치한다고. 그런 패거리 정치, 파단 정치로 표를 모아가지고 여성들 앞에 굴복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 앞에 우리가 교회법에 없는 여성 이사들 덕에 이사장 됐다고 발표하세요. 우리가 총회 정사와 총회장 정서를 물리치고 깡당으로 어거지로 우리 교계에 소속한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이사장 됐다고 이사장 하겠다고 얘기해 보세요. 모 이사는요 김기철 이사에 돈 내준다는 얘기를 했다면서요. 나는 고위 관계자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총장 더 이상 거짓말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당일날 아침 강재식 이사 사퇴라는 그 프레카드를 나는 듣고 얘기하면 언론사로서 총장이 시켜가지고 그 프레카드 든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총장 교섭이 안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더 심각한 엄청난 정치적인 문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